이번 소식은 정말 역대급 희소식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19개 은행에서 새로운 제도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는데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새로운 제도입니다. 과연 어떤 내용인지, 어떻게 신청하고 무엇을 받을 수 있는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는 것이 돈이다. 복지뉴스 넘버원 KBN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2023년 한 해를 돌아보면 보이스피싱, 스미싱, 전세사기 등 많은 금전적 피해 사례들을 많이 접한 것 같은데요. 제 가까운 지인들도 전세사기나 최근에는 보이스피싱까지 당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을 아주 가까이에서 봐온 한 해였습니다. 가까운 지인 중 한 명은 최근 부고 문자를 받고 문자에 있는 링크를 클릭했다가 핸드폰이 해킹되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렇듯 요즘 부고 문자로 스미싱에 당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부고 문자 스미싱은 문자에 있는 링크를 누르게 되면 휴대폰에 악성 앱이 설치되고 휴대폰이 해킹되는 스미싱입니다. 그래서 해킹된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연락처나 중요한 개인의 금융 정보를 탈취하여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고 대출을 실행한다던가 휴대폰 메모장에 있는 금융 정보들로 허리띠 졸라매고 모아온 내 소중한 자산을 빼돌리기도 합니다. 이 부고 문자 스미싱의 무서운 점이 무엇이냐면 바로 지인의 연락처로 온다는 점인데요. 그동안 스미싱 문자들은 대부분 모르는 연락처로 문자가 왔습니다. 그래서 한 걸음 뒤에서 의심부터 해볼 수 있었는데요. 지인의 연락처로 그것도 부고를 알리는 문자를 받으니 의심 없이 링크를 누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부고 문자로 해킹한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연락처로 또다시 부고 문자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해킹 피해가 거미줄처럼 계속 커진다라는 것이죠. 부고 문자뿐만 아니라 청첩장 문자도 의심해 봐야 할 텐데요. 요즘 모바일 청첩장으로 소식 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도 지인의 휴대폰을 사칭해서 지인의 번호로 모바일 청첩장을 사칭한 악성 코드를 문자로 보내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아무리 지인에게 온 문자라 하더라도 문자에 URL 링크가 있다면 무조건 의심부터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부고 문자나 청첩장 문자를 받게 되었을 때 지인에게 전화를 하셔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스미싱은 여러 형태로 변형이 가능한데요. 건강검진 문자도 함부로 클릭해서는 안 되고요. 자녀를 사칭한 스미싱 문자도 있으니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문자에 URL 링크가 있다면 무조건 의심부터 하셔야 합니다. 이런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입지 않는 것이 가장 좋지만 누구든 언제나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늘 조심해야 합니다. 실제로 피해를 입은 분들은 평생 열심히 모은 전 재산을 하루아침에 잃게 되기도 하고 정말 필요할 때 사용해야 할 소중한 돈을 모르는 사람에 의해 모두 빼앗기게 됩니다. 혹시나 부고 문자, 청첩장 문자 등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셨다면 가장 먼저 해주셔야 할 게 휴대폰 초기화입니다. 휴대폰을 초기화하면 해킹 피해를 조기에 막을 수 있는데요. 만약 휴대폰 메모장에 계좌번호와 계좌 비밀번호를 적어두었거나 본인 신분증을 사진 찍어 보관 중이었다면 그 즉시 은행계좌 지급 정지를 신청하셔서 피해를 예방하셔야 합니다. 이렇듯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피해 사례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정말 대박 소식인데요. 금융사기 피해를 입으면 그동안 피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방법이 막막했죠. 앞으로는 은행에서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보이스피싱 등 민생범죄 피해에 대해서 은행이 책임 분담 기준에 따라 합리적 범위 내에서 배상 책임을 분담하기로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내용으로 사고 피해에 대한 자율배상 기준의 이행을 약속하는 협약을 체결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했습니다. 국민, 신한, 하나, 우리, SC제일, 시티, 기업, 농협, 수협, 경남, 부산, 대구, 전북, 광주, 제주, 카카오, K, 토스 등 19개 은행이 이에 해당됩니다. 2024년 1월 1일 발생한 금전적 손해를 발생시킨 비대면 금융사고가 대상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금융사고란 누군가가 이용자의 동의 없이 입출금, 계좌 개설, 대출 실행, 정기예금 중도 해지 등 금전적 손해를 입히는 전자금융거래를 실행했을 경우를 말합니다. 만약 보이스피싱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은행을 통한 배상을 받기 위해선 은행에 전화하셔서 배상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은행 상담 창구에서 준비해서 제출해야 할 서류들을 안내하는데요. 신청서, 통신사기 피해 환급금 결정 내역 확인서, 필수 증빙 서류, 통화 및 문자 메시지 내역 등 은행에서 요구하는 증빙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서는 은행을 통해서 발급받고 통신사기 피해 환급금 결정 내역 확인서는 금융감독원 발급, 필수 증빙 서류는 수사기관 결정문, 경위서 등이 해당됩니다. 신청 및 서류를 제출하면 책임 분담 기준에 따른 배상 비율이 결정되고 배상 금액이 지급됩니다. 배상 비율에 대해 궁금하실 텐데요. 현재 발표된 내용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면
보면 보이스피싱을 당한 피해자의 과실 부분을 판단하게 됩니다. 휴대폰의 신분증 사진이나 계좌 비밀번호 등 중요한 개인정보를 저장했거나 범죄자에게 제공 등 사고 발생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피해 배상이 상대적으로 낮아집니다. 반대로 피해 예방을 위해 은행의 여러 장치들을 이용하셨다면 배상 비율이 높아집니다. 또한 배상 신청 시 필수로 제출해야 하는 증빙 서류나 보완 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배상 절차가 늦어질 수 있고, 은행에서 기한을 정해서 보완 재요청을 했음에도 필수 서류를 보완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급 신청이 종결 처리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주세요. 오늘은 2024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시행하는 자율배상 제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국내 19개 은행에서 시행하는 만큼 마음이 든든하고 따뜻하게 한 해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내용 숙지하셔서 혹시 모를 피해를 예방하시길 바랄게요. 2023년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2024년도 여러분들의 주머니를 알뜰히 챙겨드리길 약속드릴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지금까지 복지뉴스 넘버원 KBN 뉴스 윤석호 기자였습니다.